안녕하십니까, 대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저녁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주요 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앙이라. 네, 옛날 고인들께서 뼈가 구구절절히 이렇게 뼈에 사기도록 말씀해 주신 거예요. 실천하세요. 그러면 좋은 일이 많이 생깁니다. 재앙막작하고 중선봉회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면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모든 거 이루고 사신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각 지역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공덕을 쌓으시고요. 현재 1310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에 골드, 네, 현금 준비하시고요. 자, 금리 변화가 겁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보셔야 되는 대전환의 시기가 왔고요. 지수와 종목은 마이너스 20%를, 아무튼 고점 대비 20% 빠진 거는 쳐다보지 마십시오. 꼭 진짜 이건 룰입니다. 룰, 프린서플, 룰, 등등이고요.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위 막바지 시원한 냉커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건강 비타민 C 올려놨고요. 드시면서 건강 챙기시면서 쿠팡 다른 물품도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다음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미 연준 흔드는 트럼프, 파월 후임 4명으로 압축. 내년 아마 6월 달까지죠. 네, 끝까지 버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되게 중요한 뉴스가 하나 떴네요. 트럼프 관세 부메랑 맞은 미 서비스업. 요거 설명을 드렸어요. 네, 갑자기 서비스 PMI, 비제조업, 그게 뚝 떨어지면요, 위기 신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세, 일본, 네, 완전히 뒤통수 맞은 것 같은데, 그죠? 재협의한다 그러고, 여러 가지 영향이, 특히 이제 그런 관세가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S공포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네. 자, 부메랑이 돼서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 연준도 자기 입맛에 맞는 올려 내려 뭐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좀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입니다. 식품 에너지 제외하고요. 자, 아주 물가가 난리쳤던 때가 있어요. 보통 이때입니다. 70년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근데 지금 모습을 보면 어때요? 70년대 초하고 똑같죠. 그죠? 여기 침체 한번 왔었고요. 보이시나요? 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왔고요. 다시 올라가죠. 또 침체가 옵니다. 또 내려오고요. 또 올라갑니다. 또 침체가 왔어요. 살벌하죠. 그만큼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하고요. 이때 주가도 이렇게 출렁출렁합니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그럼 지금은 어때요? 상황이 어디랑 되게 비슷해요? 네, 70년대 초하고 비슷하죠. 여기랑. 네, 맞죠? 1972년. 지금은요, 2025년입니다. 그런데 잠깐 좀 보시면 물가가 올라가고 있네?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연준은 그래서 지금 신중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우리 트럼프 형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거수기를 지금 뽑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물가가 심하게 올라가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침체가 오르면서 살벌하죠. 이게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다행히 물가가 잡히면 좋은데 지금 실제 여러분들이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생활 물가 미국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이때 올라락 내리락 했을 때, 자, 실업은 어땠을까요? 똑같습니다. 이때도
70년대 보시면 실업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죠. 네. 같이 옵니다. 실업하고. 근데 지금은 잠잠한 것 같지만 요거는 통계 조작인 게 밝혀지고 있습니다. 결국엔 실업이 오른다는 얘기죠.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돼요? 실업이 오르면요, 금리를 내립니다. 이렇게 금리를. 그럼 연준도 한번 볼까요? 네, 이때입니다. 자, 물가 올랐다, 실업 올랐다, 내리고요. 자, 오르고, 내리고, 금리를 내렸죠. 네, 보이시나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인데, 그러면 지금은 만약에 금리를 내리더라도 많이 못 내리겠죠. 뭐 때문에? 아까 실업률과 물가 때문에. 살벌한 말씀을 드리면, 금리를 많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증시 어떻게 되죠? 완전히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슬슬 증시도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준비하셔야 된다. 정확한 제가 예측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우리 도란프 형님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고요. 스태그플레이션, 네,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다. 이유는 그래서 금리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면 골로 갈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지금 선물 상황 보시면요, 좀 심각하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자, 나스닥 100 선물은 0.08인데요. 러셀 2000 중소형주는요 0.28입니다. 몇 배 차이 나요? 비율로 봤을 때 3배 정도 차이 나죠. 이러면 뭔가 신호가 슬슬 뜨기 시작한 겁니다. 요거.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나스닥 100은 고점이 23,710입니다. 자, 23,000이죠, 지금? 네? 그 다음에 S&P 500 역사적 고점이 6,436입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앞으로 3달 정도 이 고점을 못 넘잖아요. 대공황 온다고 보시면 돼요. 대공황급 폭락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며칠째 이러고 있는데 대단히 중요한 신호입니다. 이게 요거 누가 가르쳐 줬냐? 제라미 그랜섬 이란 분이 가르쳐 주신 겁니다. 대형주와 나스닥 100, 소형주 간에 요거 러셀 2000이죠. 요거 요 숫자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S&P 500 6,436 선물 기준입니다. 나스닥 100 23,710입니다. 그리고 나스닥 100과 러셀 2000의 차이, 요 차이, 비율 차이, 요거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으로 가고 있다.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고 얘가 천천히 빠지는 대공황급의 붕괴가 나올 수도 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코인이 위험해요. 지금 7월달 고점 찍고 못 가고 있죠. 계속해서 살짝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추세 잡았습니다. 이제 일봉에서는 7월 14일 고점으로 고점을 못 넘고 내려오는 추세가 잡혔다. 철저히 준비하자.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나스닥, 나스닥과 똑같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코인은 무슨 자산? 위험 자산이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주식 한번 볼까요? 자, 주식 같은 경우 이렇습니다. 자, 중소형주 마찬가지 7월 고점, 자, 80% 폭락, 7월 고점, 반등 고점 못 가고 있죠. 끝. 이거 끝입니다. 마지막 파이널 파동. 자, 그 다음에 KBWB 마찬가지 쌍봉, 쌍봉으로 무너지면 약도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KRE 30% 터지면 큰일 난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대형주입니다. 메가7, 애플 끝났습니다. 더 이상 밀어두지 마시고요. 고점에서 못 팔았으면 반등 나올 때 꼭 빠져나와야 되는 상황이고, 자, 마소입니다. 마소. 마소도 지난주에 고점 찍었죠. 자, 엔비디아 마찬가지 지난주에 고점 찍었고요. 자, 종목도 똑같습니다. 이 고점이 얼마냐? 183달러인데 넘을 수 있겠냐 이거죠. 자, 시간에도 좀 빠지고 있고요. 자, 구걸입니다. 구걸 마찬가지 전고점 못 넘고 있고, 아무존 마찬가지 이제 얘는 확실하게 무너지는 게 보이시죠? 주봉입니다. 그 다음 메타 고점 근처에 있죠. 얘만 그래요. 얘 유대인이죠. 잘 보시고. 자, 테슬라는 뭐 진지게 말씀을 드렸던 거죠. 55% 빠졌을 때 알아봤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SMCI 잠깐 좀 보면
네, 시간에서 17%나 빠지네요. 이 이슈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면, 얘는 엔비디아랑 고객사예요. 얘가 고객이고 얘가 파는 놈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객사가 헬렐레 하면 당연히 얘한테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큰 거, 슈마컴은 상패 이슈가 있을 수도 있다. 네, 진짜 조심하자. 만약에 상패 이슈 떠갖고 상패되면요, 엔비디아 진짜 골로 가는 겁니다.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도 촉각을 세우면서 여러분들을 보겠다. 실적이 안 좋았어요. 네, 17%. 예, 대단하죠. 예, 지금 조만간 완전 작살날 수 있는, 올해나 내년쯤에 아마 엄청난 이슈가 뜰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자,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되고요. 자, 부동산도 마찬가지 끝났습니다. 예, AB, 그 다음 마지막 파이널 파동, 그래서 2008년 데자뷰가 진행이 될 것 같고요. 자, 국채 30년물 지금 슬슬슬 자, 횡보하는데 지표는 살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건 10년물이고요. 자, 49, 얘도 마찬가지. 네, 지금 모으고 있는데 앞으로 국채 가격입니다. 가격의 변화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좀 잘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 10년물 채권, 네, 지금 몇 퍼센트? 4.23. 네, 그럼 슬슬 내려올 준비가 되어 있고요. 3개월물 4.27. 자, 조만간 연준이 금리를 내린다고 하니까 얘는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여기까지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0%까지는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2% 정도. 네, 이 정도만 해도 대단하죠. 네, 잘 보시고, 자, 2년물입니다. 3.7. 자, 위기 신호도 되고요. 얘도 한 2%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5년물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20년물. 네. 고점에 있죠. 예. 30년물. 마찬가지 고점에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얘가 이제 올라가는 시기가 오면 위기 터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년과 2년 마찬가지. 얘는 좀 더 올라가면 위기 한 1% 정도? 0.5잖아요. 그 다음에 3년물. 자, 그래서 30년하고 5년물인데, 금리 차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네, 위기가 터진다 그랬죠. 예, 증명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10년과 3개월물을 보시면 팬데믹, 네, 리먼, 닷컴, 대부조합. 항상 이렇게 역전이 됐을 때 1970년대도 역전이 됐다가 올라갔네요. 그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얼마예요? 764일이니까 대공황 때가 대략 700일 정도 됐죠. 그래서 이번에 급은 아마 이거 얘기하는 놈은 대한민국에서 아마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진짜 참고 잘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채권 잘 보시면서, 자, 호주 달러 계속 약세죠. 횡보하고 있고, 자, 달러 다시 좀 보시면 오늘은 트레이딩 뷰가 속이 세geb니다. 자, 달러는 2011년 이렇게 추세를 그어보면, 예, 내려올 생각이 없네요. 급하게 내려왔지만, 예, 지금 한 4개월 동안에 5개월 정도 폭락을 했었는데 다시 여기 딛고 올라가는 거 보십시오. 그러면 달러 강세가 유지가 된다. 달러 강세의 이유는, 네, 상대적인 거라고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강세의 요인, 관세입니다. 예, 다른 나라가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그래서 앞으로 강세가 유지가 되면 상당히 다른 나라들이 위험할 수가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보시면 유로도 지금 다시 약세로 전환되고 있죠. 자, 위안화도 지금 다시 올라가고 있고, 자, 엔화는 달라요. 지금 위치가 잘 보시면 엔화가 지금, 네, 얘도 조금 달러에 지금 반하는 모습인데, 만약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하고 미국에서 방파제들은 반드시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금리 차가 좁혀지면서 뭐가 작동이 되냐면 엔캐리가 작동이 된다. 그러면서 내려오죠. 보이시나요? 이때 금융위기가 터진 거예요. 120엔대에서. 이때도 엔캐리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풀렸습니다. 그러면 엔화가 어떻게 됐어요? 계속 강세로 가면서 여기 2012년까지 내려옵니다. 네, 엔화 강세로 가면서
2012년까지. 그리고 나서 이때부터 아베노믹스 해갖고 돈을 엄청 풉니다. 이렇게 풀어놨어요. 이때도 그랬어요. 이때도 돈 엄청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내려오게 되면요, 예, 이제 엄청난 혼란이 발생이 되겠죠.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러면 자, 지금 코인도 문제, 주식도 문제, 부동산도 문제, 채권의 일시 상승, 그 다음에 환율도 문제. 뭘로 방어해요? 예, 금밖에 없습니다. 예, 금이 고점이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역사적으로 좀 공부를 해보면 네, 지금 사이클에 들어온 거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 배너 사이클이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지만 커머디티, 이거 상품 시장의 폭등이 금을 먼저 출발시켰고요. 그 다음에 은 지금 출발하고 있죠. 그래서 금은 보험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상승을 할 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그래서 슈퍼 사이클의 초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은 반드시 들어오고 다시 폭등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겁니다. 왜요? 미국에서 계속 돈을 찍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하는데, 그 다음에 지니어스 법안 여러 가지 있지만 시기적으로 늦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잘 참고하시고, 그래서 잘 보시고, 자, 상품 시장 커머디티 구리도 괜찮아요. 지금 일시적으로 관세 철회 그래갖고 내려왔지만 4.4달러 1온스에 1파운드에 죄송합니다. 1파운드에. 그러면 앞으로 상품 시장이 좋으면 네,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품 시장 중에서 일부러 누르는 애가 있어요. 이겁니다. 유가. 유가를 보시면 유가가 올랐죠? 내렸습니다. 오르고 내리고 갔다가 지금 딱 여기 66달러, 65달러 딱 있죠. 오를만 하면 사우디 애들이 뭐해요? 그 하얀 모자 쓴 애들 뭐예요? 증산하죠. 왜 증산을 할까요? 올리기가 싫은 거예요. 다른 애들이 돈 벌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미국입니다. 미국. 셰일 오일. 걔네들 언제 망하나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 커머디티 시장이 폭증을 한다라면 나중에 제일 핫한 시장이 뭐냐? 원유 시장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계속 도전하죠. 네, 기술적으로도 보면 이 추세가 깨질 시기가 올 겁니다.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내년쯤 되면 오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보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70달러 돌파, 80달러, 한 80달러 돌파한다 그러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 RSI 보시면 돼요. RSI. 그래서 월봉을 잠깐 좀 보면 자, RSI가 좀 44죠. 이때 2020년대 유가 올라간 거 보시면 RSI가 55 정도, 50 돌파할 때, 요때네요. 요때부터 들어가면 엄청 많이 먹습니다. 잠깐 해보면 얼마나 먹냐? 잠깐 고점. 한 60% 먹네요. 60%. 선물 같은 경우는 많이 먹겠는데요. 그래서 월봉으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뭐로? RSI로. 그래서 이거는 조금 어떤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뜨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거 가지고 반찬값 버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보시면 되겠고, 러셀 2000입니다. 30% 반등 다시 하락. 자, 그래서 준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고점에서 지금 대략 저점 고점에서 한 1000선까지는 가지 않을까 기본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우입니다. 다우도 마찬가지 1, 2, 3봉. 네, 3봉을 만들고 지금 이런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RSI를 잘 보자. 자, 월봉에서도 보면 고점 부근에 있죠. 고점이 언제 형성이 됐느냐? 작년 11월 달이에요. 더 이상 치고 못 가죠. 왜 그래요? 여기에 AI가 없어요. 마찬가지 러셀 2000도 못 가죠. 뭐가 없어요? AI가 없어요. 근데 AI는 지금 볼 때 진짜 버블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실적이 제대로 안 나오면요, 골로 가는 거죠. 빅스 튀면 이런 거 나오면 큰일 난다. 자, 그래서 S&P 500입니다. 자, S&P 500에서 지난주 고점 얼마라고요? 6436 보이시죠? 6436 기준입니다. 앞으로 몇 주? 자, 한 주 지나고 있죠. 2주, 3주.
그래서 8월 말까지의 이 고점을 못 넘는 상황이다. 뭐가 일어날까요? 이런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번 폭락이 심상치가 않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상황이 지금 대공황 때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 그래서 앞으로 8월, 9, 10월 달의 상황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기술적으로 다이버전스 생겼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시그널이고요. 잘 보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다시 말씀을 드리면 고점 주봉에서 자, bearish engulfing 하락 장악을 하면서 고점이 23,710입니다. 이게 왜 생겼냐 보니까 유동성을 공급을 한 거예요. 유동성을 관세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밀리기 시작했죠. 이거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중요한 신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식인데, 자, 여기에 파란 선이 21선이고요. 빨간 선이 5일선입니다. 데드 크로스 났죠? 자, 7월 31일, 8월 1일, 이렇게 음봉 떴고, 극복을 못했죠. 7월 30일 음봉. 자, 내려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루 더 지나 보고요. 이 고점, 23,710이 고점을 못 넘으면 이제 끝났다고 보고요. 오늘 신호가 뜬 거예요. 데드 크로스. 자, 골드만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골드 크로스 쭉 가죠. 안 깨고 여기까지. 그래서 언제부터? 4월 말부터. 4월 24일부터 골든 쭉 데드 앞으로 4월이니까 앞으로 몇 달은 내려올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승 추세가 이제 꺾인 거 확실하죠. RSI 보면 52죠.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시고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음봉이 뜨기 시작했고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 건데 예상을 해보면 14,000, 11,000, 9,000, 5,000까지. 설마 여기까지 갈라냐고? 2000년대도 그랬어요. 이때도 그랬습니다. 설마 여기까지? 그러다 3년 동안 폭락한 거죠. 마찬가지. 초창기에 엄청 세게 내릴 꽂을 겁니다. 여러분들 조심하시고요. 현재 RSI 얼마에 70이죠. 금은요, 85입니다. 기술적 분석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물론 거시 지표도 중요하지만 이런 세세한 디테일까지도 다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요거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한테 일봉. 자, 뭐가 생겼다고요? 데드 크로스가 생겼습니다. 이제 만약에 200일과 50일에 데드가 생기면요, 그건 끝장나는 겁니다. 잘 보시고 잘 판단하시길. 그래서 우리는 현금과 실물 금은 지금 현재 캔들 모양을 보면 금은 아주 편안하게 쉬고 있는 거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1970년대 상황과 너무나 똑같다. 여러분들이 요거를 잘 기억을 하시고요. 앞으로 상황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물가, 실업, 금리 같이 놀아요. 그래서 연준이 급하게 내릴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때 나오면 증시는 아마 상상을 못할 정도의 폭락이 있을 것이다. 실물 금과 현금을 준비하자. 그래서 철저한 준비만이 이번에 생존할 수 있습니다. 현금 진짜 많이 갖고 계셔야 되고요. 국채금리 잘 보셔야 된다. 그렇게 금리. 그 다음에 이제 지수와 종목들 연연해 하지 마시고, 저는 아예 그냥 뭐 종목은 쳐다보지도 않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열렬한 여러분 응원 기다리면서 더욱더 노력하는 데스안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